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이 밝았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차이가 상당했고, 그리고 영국에서의 변종 바이러스 확산이 시장을 흔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라는 어떤 민감도가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그보다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 파운드와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환시장은 상당히 큰 폭의 요동을 친 하루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덕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사람을 고양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덕분에 이렇게 조금 더 올 한 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증시각도기 TV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마워. 자, 오늘 그 미국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드디어 부양책이 9천억 달러권이 통과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 자영업자 이쪽에 그 편성된 자금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러셀 2000이 홀로 독야청청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러셀 2000은 1.03%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지수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술주들도 올랐습니다. 0.5% 올랐는데 이 안에는 상당한 희비쌍곡선이 그려져 있죠. 어떤 희비쌍곡선? 자동차를 근거로 한 희비쌍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업인 지금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등장하겠다라는 뉴스를 어제 오후 한국 마감 시장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죠. 이 뉴스가 한국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 그래, 애플은 미국 회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 미친 건 아니고 그냥 영향이 갔다라는 건데, 애플이 무려 이 큰 종목이 하루에 2.85%,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하루에 움직임 폭이 GM 시가총액을 돌파했어요. 자동차를 만들 걸? 이랬더니 GM이라는 자동차 하나가 볼록하고 생겨난 거야. 시가총액 기준으로. 진짜 애플의 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볼록하고 회사가 하나. 거기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됐는데,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의 쌍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이제 호재라는 호재는 다 만발을 했고, 호재가 발산이 된 회사가 하나 있죠. 테슬라. 테슬라는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는 1.46% 떨어졌습니다. S&P 500에 진입했다라는 호재는 끝났고, 애플이라는 경쟁자는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 얘기가 나온 김에 GM과 관련된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GM의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됐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지분 94.83%를 매입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오늘 오전에 뉴스가 타전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 10만 대 수준이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 또래 내외에서 윗단으로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물론 미국 본거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자동차 진짜 원류죠. 원류 중에 원료, 포드와 더불어서 GM의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뉴스를 듣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적, 정치적, 이런 쪽은 잘 모르겠는데, 산업적으로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명백합니다. 명백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뭐 별 느낌이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인수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인수를 하는 일. 예.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그렇게 발전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가 현대차에 대한 추천으로 곧장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대차 뭐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인수를 했고요. 자, 자동차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거 하고 올게요. 안 되겠다. 이거 까먹을까봐. 자, 오늘 하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달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타 통화들이 약세를 나타내었다는 거. 그나마 엔이 조금 방어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른 여타 통화들은 상당히 약세예요. 그리고 위안화는 6.55를 향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정말 중국이 강력하게 6.55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6.54대로 다시 위안화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4 수준이면은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달러 강세는 그럼 달러 자체로만의 강세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유로화가 무려 0.6% 정도 약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파운드화도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요. 또 하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이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감각을 더 일깨워주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 백신의 제어를 받을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어가 된다면 뭐 큰 폭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충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충격. 그렇다면 부양책도 또 써야 되긴 할 터인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충격이니까 그때는 충격을 좀 받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어된다. 네. 백신 전문가들이 이거 제어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국의 1일 확진자 수가 36,804명이고요. 사상 최고치 1일 확진자 기준으로 돌파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 대한 봉쇄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3차 봉쇄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항공편, 유로스타 모든 영국발 교통 봉쇄를 강화했고요. 지금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브렉시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브렉시트 노딜이냐 딜이냐 브렉시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완전 이제 게다가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상당히 고립되는 양상. 그래서 뉴스 중에서는 생필품 부족 현상. 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은 이 사태를 진짜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영국이 생필품 부족이랍니다, 여러분. 영국이. 한국은 이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휴지 부족 이런 없었는데,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껴요. 영국 이제 금융이 발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제조업도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제조업이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금융업까지 붙이면 정말 금상첨화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연내 2천만 명을 돌파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 확진자 수가 1,800만 명인데 나흘에 100만 명씩, 하루에 그러니까 20만 이상이 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2천만 명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32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표 상황을 살펴드리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88.6으로 나왔어요. 전달에는 92.9여서 88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전망도 97이었으니까 전망 대비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차 팬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상황이 미국의 소비자 그 심리를 짓눌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11월 기존 주택 판매도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월비 2.5% 감소한 669만 채가 주택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수들까지 살펴드리고 빨리 이제 자동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S&P 500은 중간에 한번 톡 빠지면서 모든 지수 중간에 한번 톡 빠졌지만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0.21% 하락하면서 3,687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0.67% 하락한 30,015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12,807 그리고 러셀 2000은 0.79%가 상승한 1,98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에 많이 빠진 탓인지 유럽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유로스탁스 1.42% 상승, 영국은 0.57% 상승, 프랑스 0.36 상승, 독일은 0.13% 상승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서 90.50까지 올라왔고요. 89 가던 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 이상 큰 폭으로 올라왔고요. 유로 달러는 1.21로 떨어졌죠. 달러에는 103.60으로 얘는 강세대원 상황에서 약세가 조금 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원은 다시 1109원 거의 1110원까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달러 위안은 6.5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약 1.8bp가 떨어지면서 0.923%, 30년물은 2.8bp가 떨어지면서 1.65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값은 떨어졌죠. 금값은 0.9% 떨어진 1865, WTI는 2.4%나 빠졌습니다. 46.79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변종 바이러스 나오고 이러면 WTI 그 항공주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WTI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리값은 1.62% 떨어지면서 7,748달러였고요. 아시다시피 전일 상하이는 1.86, 항생은 0.7% 떨어졌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7%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12% 떨어졌고 나스닥은 0.27, 나스닥 바이오는 0.27% 올랐습니다. 기술주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애플이 시총이 워낙 크니까 얘가 무려 2.8% 올라오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다 오른 거고 나머지는 싸그리 다 빠졌습니다. 알파벳 0.83 하락했고 페이스북 2.09 하락, 인텔 0.4 하락, 퀄컴 0.3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4 하락, AMD 0.08 하락, 엔비디아 0.41 하락, 테슬라 1.46, 넷플릭스 0.3, 웰스파고 2, 버크셔 0.7, 알리바바 1.7, 델타항공 2.99% 등 다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61% 올랐고 아마존이 0.01% 소폭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주 0.86% 올랐고 산업주 0.54% 하락했고 에너지는 1.74%나 하락했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올랐던 변동성 지수는 VIX는 3.7% 하락을 했습니다. 숨차다. 자, 자동차 얘기할게요. 자, 애플이 자동차 진영을 갔는데 여기에 앞서 아주 재미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차기 행정부 교통부 장관으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장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지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전기 자동차 도입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백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를 미국 도로에 투입해야 한다. 수백만 대라고 했어요. 수백만 대. 그리고 클린 에너지로 미국이 대략 1년에 한 900만 대 정도 신차 판매가 되지 않나요? 네. 신차 판매.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아니지. 근데 내후년쯤 되면 미국에서 50만 대 이상 팔긴 하겠죠.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면 50만 대 넘게 팔겠죠. 근데 사이버 트럭이 계속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데 수백만 대를 도로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클린 에너지로 작동되는 공공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전고체 관련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 퀀텀스케이프가 주가가 30%가 넘는 정말 대폭등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당분간 이 전기차나 이거가 상당히 시장의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티지지의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 대목이 있어요. 클린 에너지로 작동되는 공공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를 들어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공공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막 타려면 전기차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주유소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별로 없거든. 근데 이거를 충전하겠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뭐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서부 지역은 좋지만은 그 외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테슬라한테는 악재죠. 그렇죠. 테슬라한테는 악재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 인프라 구축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깔린 회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려면 사실 냉정한 이성적 판단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 가야 돼요. 충전 인프라가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당연히 테슬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깔린다면 어떻게 돼? 경쟁 업체들이 그냥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깡통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깡통 전기차. 근데 깡통 전기차는 누가 잘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쉽게 찍어낼 수 있죠. 플랫폼만 갖추기 시작하면 막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없는 깡통 전기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전 인프라가 깔리면 상당히 유리해지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건이 하나 있고요. 오늘 드릴 얘기는 애플 자동차 진출 소식이 애플에게 이제 애플의 주가를 올렸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테슬라는 오늘 1%대의 하락을 마감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린데, 현실과 산업적으로는 시너지예요. 저는 이거 분명한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쪽 전기차 영역으로 들어온다. 일단 첫 번째, 애플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에 테슬라하고 산업적으로 경쟁이 될 것이냐?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걸릴 거예요. 그러나 애플이 전기차에 들어오면 소영역, 자동차에서의 작은 영역에 불과했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주요한 세그먼트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 산업이 확장된다는 것이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멀티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동차 산업의 멀티플이 달라질지, 애플이 그 멀티플과 테슬라가 이미 한 것처럼 애플이 그 멀티플을 다 잡아 끌어당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찌되었거나 새로운 자동차 영역이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준비를 잘한 업체들은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단 산업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죠. 테슬라는 거의 어때요? 앞으로 시장의 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자동차 산업 영역에서만 보면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거의 자동차 산업의 반인데, 자, 애플이 들어오면 이제 뭐가 되냐면 산업적인 이걸 뭐라 그러지?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섞이지. IT와 자동차가 섞여서 그냥 하나의 뭉뚱그러진 산업이 될 수 있어서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느냐는 고민은 생길 거야, 투자자들한테. 그거는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모르는데, 어찌되었건 테슬라에게는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테슬라에게는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냉정하게 뭐예요? 산업적이고 이익 중심의 주가는 아니지.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주식으로 그 기대감을 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서 여기다 뭉창 넣어놨잖아요. 근데 산업은 커질 거야. 이 산업은 분명히 커져. 애플이 들어오면.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땡겨온 거는. 왜냐면 지금 저기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땡겨올 때 당시에 저쪽에 누가 있었어? 없었지. 아무도 없었어. 테슬라밖에 없었거든. 분명히. 근데 미래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은 아니야. 2025년 이후에 경쟁자가 하나 생겼잖아. 애플이. 그럼 이 미래를 얼만큼 땡겨올 수 있을까요? 얼만큼 땡겨? 그런 측면에서 S&P 호재가 끝난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산업적으로는 증가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모든 인프라가 바뀌기 시작한 주변의 여건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으로 싹 몰릴 거니까 오히려 좋게 시나리오를 풀면 이제 테슬라는 직접 차 만들지 말고 그냥 만드는 애들한테 소프트웨어만 팔아도 돼요. 괜찮아. 그래도 충분해. 그렇죠? 그러면 더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거는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 있으니 미래 이미 잡아당겨온 이 주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수 같은 거 읽어드리지 말 걸겠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오늘 자동차가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원래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 중심은. 근데 이게 너무 뉴스가 너무 커서 생각해 볼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아침에 많이 할애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은 우리만 뺨을 치고 지들은 멀쩡해. 항상 이런 식인데 한국이 뺨을 안 맞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맞은 뺨을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수익률을 다시 복원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국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여러분, 한국의 투자자 여러분, 미국의 투자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우린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톤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행복하게 잘 보내는 그리고 가족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잘 살아보자.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